자,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남 탓, 사이 탓 하지 말고 모든 건 자신의 탓, 자신의 그릇의 크기와 자신의 상황을 인지해야 되고 스스로를 인정해야 된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여러분,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?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꼽자면 바로 메타인지예요. 메타인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. 메타인지가 뭘까요? 일단 자기를 냉정하게 이제 객관하는 거. 자기 객관하죠. 자기 객관했던 현실인지. 그러니까 현실 사회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고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내 능력과 어떤 환경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는 것. 그것을 메타인지라고 생각합니다. 사람마다 자신만의 그릇이 있어. 근데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.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은 절대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보통 사람은 서민이에요. 서민의 그릇은 작습니다. 왜냐? 가지고 있는 게 작고 버는 게 작기 때문에. 안타깝지만. 그럼 서민도 어떻게 해야 돼?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.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. 근데 요즘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래. 서민 주제. 자신들이 서민의 사실을 망각하고 거기에 맞게 처신하지 못한 행동을 많이 해요. 아까 제가 메타인지 못한다고 설명드렸지만 또 못하는 게 있어. 바로 뭐냐 하면 원인 분석이에요. 원인 분석. 우리가 살다가 뭔가 인생이 꼬이거나 잘 안 풀려. 그러면 일단은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. 나한테. 그럼 내가 어떤 문제 있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고 내가 어떤 그런 좀 실수를 했는지를 분석을 해야 돼.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걸 안 해요. 안 하고 어떻게든 뭐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리고 뭔가 인생이 꼬이면 요즘에는 남 탓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. 뭐 국가 탓, 사회 탓 아니면 이제 가진 사람들 탓. 저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. 안 좋아 보여. 아니 자기 인생은 자신이 사는 건데 그러면 자기가 살면서 뭔가 발생한 문제가 있으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겠죠. 그럼 그걸 그 문제 해결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무조건 발생하면 뭐 대한민국의 문제다. 이런 얘기 하잖아요. 너무 많잖아요, 그런 사람들이.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을 냉정하게 보고 살아갈까? 그렇지 않잖아요, 여러분.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해요. 뭔가 꼬이면 내 탓이다. 어떤 식으로 했든 내 탓이다. 내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돼요. 물론 나에게 100% 잘못이 있는 건 아니야. 그렇지만 가장 전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건 맞아요. 여러분이 지금 돈이 없다. 간단합니다. 여러분이 돈을 함부로 썼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겁니다. 여러분 빚이 있다. 여러분 생각도 없이 대출을 받아서 그걸 못 갚으니까 빚이 있는 겁니다. 그렇죠, 여러분? 여러분 멘탈이 안 좋다. 여러분 자꾸 멘탈 안 좋은 것들만 골라보니까 멘탈이 안 좋은 겁니다. 여러분 만약에 살이 쪘다. 그러면 운동 안 하고 살찌는 음식만 골라 먹었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겁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뭔가 분석을 해야 돼. 내가 지금 뭔가 힘들고 돈이 없다. 그럼 여러분들이 그동안 좀 안일하게 산 거죠. 경기가 안 좋아질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하고 거기에 맞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안 하고 안일하게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, 이게.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안 먹힌다는 거죠. 아무튼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인생 살면서 뭐 여러 가지 난관도 있고 뭐 힘든 것도 있겠죠. 그럴 때마다 일단 내가 뭔가 못하는 게 있으니까 이게 생기는 겁니다. 그럼 내가 어떤 부분이 뭔가 모자르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해 봐야 돼요. 저는 인생이라는 게 항상 원인 분석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. 원인 분석을 안 하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체크하지 않으면 사람 발전이 없어요. 나아갈 수 없습니다. 근데 요즘엔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어떤 원인이나 문제를 좀 망각하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. 여러분들은 살면서 내가 뭔가 꼬인다가 문제 있으면 일단 나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복귀하시고 항상 체크하시고 이걸 뭔가 바꿔보려고 좀 해보시기 바랄게요. 남들은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.
남들은 나타탄 하더라도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회가 각박하고 개인의 재정 상태와 정의 상태가 안 좋으니 묻지마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라고 적으셨습니다. 사실 경기 불황이고 나라가 좀 안정되지 못하면 일단 각종 범죄가 늘어납니다. 이건 당연한 겁니다.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나라든 마찬가지예요. 경제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? 사람들 돈 벌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잖아. 그러면 적당히 먹고 살기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도 있어요. 뭐 의식주가 안 되는 사람들. 사람이 의식주가 안 되면 멘탈이 박살납니다. 아무리 뭐 좋은 대학교 나오고 뭐 공부를 잘하고 그랬던 사람이 하더라도 뭔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기본적인 의식주가 안 되게 되면 멘탈 박살나는 거 순식간이에요. 그럼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게 되고 나쁜 것에 손대게 됩니다. 범죄 같은 것들.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돼? 사람들 멘탈이 정상인 사람도 있겠지만 정상이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. 근데 그런 정상이 아닌 사람이 힘든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러면 그때부터는 막 나가는 거죠. 막 나가게 돼. 사람이 먹고 살만해야 법도 지키고 질서도 유지하고 딴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는데 내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안 되고 그 생각이 뭔가 안 좋아지고 계속 이런 힘든 상태가 지속되면 그때부터 남한테 본의아니게 피해줘도 양심의 가치를 못 느껴요. 왜 그런 말 있잖아요.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잃을 게 없는 사람. 근데 요즘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잖아. 가진 게 없으니까 잃을 게 없죠. 보통 저런 묻지마 그런 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. 내가 뭔가 이제 이런 나쁜 짓을 저지르면 손해볼 게 없는 사람들. 갈 때까지 간 사람들. 뭐 저런 거 말고도 생계형 범죄 같은 게 많이 늘어나면 생계형 범죄. 먹고 살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도 많이 벌어져요.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쌀 훔친다거나 라면 훔친다거나 과자 훔친다거나 뭐 이런 것들. 얼마 하지도 않잖아 여러분. 그렇지 않습니까? 아무리 사람이 돈이 없어도 라면 뭐 살 돈이 없다거나 뭐 과자 살 돈이 없는 거 아니잖아. 근데 그런 돈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. 왜 최근에 그 소유 쿠폰 있잖아. 인당 7, 8만 원 주는 거. 그 간절한 사람도 있어 여러분. 그런 거 없어도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거 받지 않으면 생계에 지장이 생겨서 나쁜 데 손댈 사람도 있습니다. 경기가 안 좋으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.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의 지갑 훔치다든지 남의 폰을 훔치다든지 그런 거 많이 생깁니다. 그래서 사람이 돈이 있어야 돼. 먹고 살만하고. 지금 의식주가 좀 붕괴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고.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? 일단 우리부터가 이제 의식주가 돼야겠죠. 내가 돈이 없다거나 뭐가 힘든 상태를 만들면 안 되겠죠. 앞가림 해야겠죠. 적어도 기본적인 앞가림 하는 사람은 법과 질서를 지키겠죠. 범죄에 손 안 대겠죠.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저는 나쁜 짓 저지르지 않겠죠. 사람이 먹고 살만해야 남도 생각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규칙과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겁니다. 안타깝지만 이렇게 대한민국 이제 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나쁜 쪽이 빠질 사람들 많이 생깁니다.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우리 각자 처신을 잘해야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 뭐 주변 사람들 중에서 처지가 안 좋다거나 뭔가 좀 상태가 안 좋은 사람도 있으면 뭐 챙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거리를 주는 것도 중요해. 왜냐하면 내가 좀 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사람하고 엮였다가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안 좋은 범죄 같은 사례는 좀 있을 겁니다. 없으면 좋겠지만 보통 이런 생계형 범죄는 좀 나이가 좀 노숙자나 노년층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 요즘엔 젊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. 젊은 1인 가구도 돈 없으면 이제 막 훔치는 거야 이게. 멀쩡히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아니 대학교 나오면 뭐합니까? 내가 지금 밥벌이 못하는데 나갈 돈이 있는데
중고나라 사기, 뭐 번개장터 사기 같은 것도 이 생계형 범죄예요. 뭐 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밥값 벌려고, 월세 벌려고 하는 거예요. 막상 이제 고소해서 그 형사들이 이제 잡아보면 그냥 뭐 대학생이야. 대학생이거나 자취한 사람들.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.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이런 나쁜 문제에 손을 댔을까?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. 쪼들리니까. 목돈을 사야 되고. 아무튼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. 여러분은 아무리 사회 각박하고 뭐 좀 힘들고 여러 가지 상이 안 좋아도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. 그래서 여러분도 기본적인 어떤 의식주는 다 하시고, 의식주를 할 수 있으면 사실 이런 데 손 안 댑니다. 안 되고, 그리고 되도록이면 사람 많은 곳을 피하세요. 사람 많은 곳. 그리고 주변에 좀 위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멀리 하시고. 앞으로 각자 처신을 똑바로 해야 될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